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인 김남국 변호사 오늘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에서 연락드립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고민정 의원이 한 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한 말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네. 유시민 작가가 신삼김, 그러니까 뭐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네.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뭐 풍자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판의 말만 하면은 비명계한테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뭘 했느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되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우선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에 또 듣는 사람은 또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가장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대표적인 게 민주당에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네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치 평론하듯이 비평하듯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을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럼 지도부로서 민주당을 이끈 책임이 있는 분이시고 네.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네.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와 무관한 그런 정당인 것처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원들이 이거 들었을 때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뒤에 가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입틀막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네.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친 모욕적인 발언이죠. 누가 민주당 내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네. 지금 김경수 지사며 임종석 비서실장이면 다 비판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네. 얼마든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연대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냈고 저는 되게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민주당 내에서 핍박받고 탄압받고 항상 불이익받은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장을 주지 늦게 뭐 일주일 뒤에 주려고 한다거나 아하.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후보 교체 당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비주류로서 얼마나 수많은 서러움과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비판받고 탄압받고 불이익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나 억울하다. 나 때 이렇게 당했다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오직 국민과 당원들만 보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조금 황당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냥 한 분만 나와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재명 네. 대표를 향한 그런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제히 지금 한꺼번에 그렇게 들고 일어났고 예. 그 다음에도 동시에 원래 그러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센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 준동하는 것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세요? 계획을 가지고 모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비명계 의원님들이 큰 비판적인 발언이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할 때를 보면요. 항상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예. 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등으로 위기일 때 그럴 때 나서서 이런 발언들을 막 앞다퉈서 했거든요. 근데 시작했다는 듯이 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잖아요. 친구가 내 지인이 어려울 때
남이 위기이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서 기회다라고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몰아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비판이 좀 너무 섣부르고 예. 엉뚱한 비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려면 네. 사실관계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비판을 하는 게 제대로 된 비판이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비판과 서로 어떤 논쟁, 토론이 있을 때에 건설적인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의 토론회를 안 본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의 비판의 주요 내용이 반도체 경쟁력의 본질이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을 노동시간 연장인 것처럼 토론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토론회는 전혀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거든요. 언론 보도만 보고 제목만 보고 그렇게 제목만 보고 한 것 같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해당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예.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것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해당 50시간 이내에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으니까 특정 R&D, 고액 연봉자에 한해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업체별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집중 운영하는 것 다 사측과 노동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게 토론회의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마치 그 노동시간 연장을 거기서 토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노동시간의 연장이 반도체 산업의 뭔가 경쟁력 확보인 것처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뭐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반도체 법은요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지난해 11월에 산업통상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유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합의된 사항인데 이거부터 하라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엉뚱한 비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들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주저앉으면은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부푼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네. 남의 어려움과 지인의 우리 동지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보태주고 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남이 잘못되고 불행한 그거를 기회 틈타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김동연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예.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스스럼 없이 합니다. 언론들이. 그 김현정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재판 지연 사실입니까? 재판 지연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당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네.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 공직선거법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 공직선거법은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당대표를 탈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돈 받은 그렇죠. 거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네.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러 범죄의 어떤 실체적 진실 하나도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죽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공직선거법 사소한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정치 기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재판 지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점잖게 무슨 선비처럼 뭐 눈치 보고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네. 저쪽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면 여기서는 최소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방어권은 적극 행사를 해야죠.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방어권, 아니 정말 터무니없는 방어권인데 그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해요. 그래놓고는 이재명만 지금 뭐 온갖 그 꼼수와 편법을 써가지고 지금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이거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볼 때마다 신속재판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무슨 신속재판이냐. 이런 부당한 정치 기소에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그럼요. 정의로운 재판이다.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과 사법부가 정치보복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예. 의원님들이 계속 해줘야 되고 의원이 그 반박하고 그게 항상 잘못된 기사에 반박 보도가 따라붙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제가 어제도 몇몇 의원님들 만나서 꼭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 결국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예. 징역 5년형. 예. 공직선거법 요거 하나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1심 6개월, 633, 뭐 네. 항소심 대법원 3개월 이 조문 취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막 이런 데서는 빠르게 신속한 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입법 취지를 제가 쭉 보니까 예. 633 재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당선 유무와 관련된 부정하게 당선된 당선인이 임기를 계속하는 게 부정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당선인 사건과 관련되어서 신속 재판을 하라는 취지인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대선 낙선자잖아요. 낙선자잖아요. 예. 그래서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제가 쭉 99년도에 예. 선거법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황정근 고등법원 판사가 쓴 글 이런 네. 것들을 쭉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예. 그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선인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 대법관도 당선자와 관련된 당선 유무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633 신속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633 법칙을 낙선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건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통계를 보니까 그냥 예. 뭐 하나의 어떤 그 원칙 관행 뭐 이런 건데 그거 예. 지켜진 일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90% 이상이 다 3개월 633 다 벗어나서 지나서 재판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633을 지켜라라 하는 것도 되게 황당하고요. 네. 그리고 왜 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강요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재명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왜 대법원이 이런 예. 부정의한 일에 동원이 되냐고요. 그리고 예. 선거법이 말이죠. 네. 선거법이 이게 그 당선 무효형을 가능케 하는데 또 뭐 거액의 어떤 배상금은 아니죠.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률인데 아니 이런 심판은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판사들이 맞습니다.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이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민주시민들은 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네. 부정부패 선거 그리고 부정하게 어떤 동원한 선거, 돈 선거 이런 거는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죠. 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기소된 사건은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걸 내가 정말 그 심적 압박이 커서 협박이라고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발언인 건데 네. 이건 선거 과정에서 공방하면서 유권자들이 심판하면 충분한 것인데 네. 이걸 가지고 소수의 법관 몇 명이 네.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 1위의 후보자, 강력한 후보자를 출마를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탈탈 털어서 야당 죽이려고 하는 수사였는데 트럼프는 뭐 완전히 의회에 난입하라 잘못인데도 명백한 잘못이고 의회에 난입하라 그러고 뭐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입막음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말 부정부패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수개월 전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이미 4, 5개월 전에 이미 재판을 정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출마를 확정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